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 보시면은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일단 다른 거보다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계속 이런 연설들이 존재합니다. 뭐냐, FOMC도 끝났고요. FOMC 일주일 전에는 22 이제 통화정책회의도 끝났습니다. 유럽도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뭐 긴축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 기준으로 메스터 연설 뭐 이런 거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수요일 날 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날 중국의 뭐 PMI 지표 이런 것들 또 나오고요. 오펙 회의,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오펙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라고 하면 일단은 6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오펙에서 이 증산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러고는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월 1일 되면은 7월 1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나온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거는 딱히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 유럽 나오네요. 요 정도. 근데 이거는 지금 워낙 많이 나올 거라서 8.3% 나오는데 이거보다 뭐 더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게 가스 가격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지금 뭐 소매 재고 요런 재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지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FOMC 전후도 중요하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완전히 내려 꽂는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S&P 500입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내려 꽂는 장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은 주봉 기준으로 어디까지 밀렸느냐, 여기까지 밀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밀린 게 맞거든요. 한 주 단위로 놓고 보시더라도 개파락 주봉 기준 개파락 정도는 매꾸로 갈라나 오늘. 와, S&P 500이 아주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을 세게 보기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엄청 강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11월이 고점이었고요. 이게 이쯤이 11월입니다. 그리고 11월 끝나면서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끝나고는 그다음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메타버스 마지막이 금리 인상이었지. 그러고는 전쟁 얘기하고는 전쟁 요거 돌리고는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강한 긴축, 뭐 아니면은 루나 사태 요런 땐 빠졌고, 반등 준다 했는데 내려 꽂았어요. 주봉 기준이니까 요 떨어지는 하락이 뭐였냐 그러면은 0.75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긴축의 한 복판에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세게 볼 수 있느냐, 세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 지금 S&P 500이 여기서 주봉 기준으로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요 정도 가겠죠. 요 정도 보시면 4천 정도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어느 정도 예상했냐 그러면 연말에 보고서 보시면은 S&P 500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에서 5,200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리를 빡빡하게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서 주봉으로 원래 추세가 강하게 꺾이고 완만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네. 왜냐면 이거는 긴축의 강도가 요 강도가 아니고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로나 때도 요렇게 빠졌던 애가 요렇게 올라오고는 요렇게 올라가고는 요렇게 올라왔다, 그리고는 요게 쭉 이어지면서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락도 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버블의 고점은 요런 거 한번 나오고는 요렇게 내려꽂죠. 내려꽂고 난 뒤에 요게 우리 지수 보시면은 아니면 종목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물타기 구간이다, 찐 바닥이냐 아니냐 계산을 하시고는 이게 뭐 들어가시면 된다,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지금 미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딱 방금 얘기해 주신 저대로입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만들어 친구가 하고 빠지다가, 이건 전쟁 때문도 있지만 하고 빠지던 게 오히려 긴축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는 지금 이게 뭐 전쟁이 완화된다라든지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예상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많이 줘도 어디 주봉 기준 볼벤 하단 정도면은 진짜 욕심 최대한 많이 부려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뭐 불확실성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 지금 당장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7월 4주 정도에 있는 FOMC에서 또 여전히 얘기합니다. 0.5%가 아닌 0.75에 갈 수도 있고요, 혹은 1%를 갈 수도 있다. 빅1이라는 단어까지도 지금 청문회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이건 오히려 더한 거죠. 단순히 계산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 0.25 빠진다 했을 때 이렇게 빠졌다가 0.5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고 0.75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거든 지금. 그럼 빅1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냐라는 거지. 금리 인상 지금 긴축 빨리 한다 그랬을 때 0.25 올린다라는 그 기대감에 플러스 전쟁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요 하락을 만들고, 0.5%라는 얘기 나왔을 때 이 하락 만들고, 0.75라는 얘기 나왔을 때 지금 이 하락을 만들어낸 거잖아 지금. 각도만 보면은 그럼 1% 발표하면 그날 서킷 걸리겠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다 뭐 지수가 뭐 나스닥이 그래서 1000을 갈 거야, S&P 500이 1000을 갈 거야, 그건 아닌데, 이러나 저러나 그만큼 시장이 쇼크를 받아들였고 그 쇼크가 차트에 그대로 녹아있는 하락 각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주봉 기준으로 이만큼이나 볼벤 밑으로 내렸으니까 그 전에도 어디까지 왔냐, 볼벤까지는 복귀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때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업률 증가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입장에서는 많이 욕심부리면 요 정도 4,000포인트 정도까지 욕심을 부릴 수 있다. 이게 아니면은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 기준으로 S&P 500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그냥 이평선에서 그냥 이평선 평균 보시면은 뭐 3,950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뭐 다시 밑으로 빠지더라도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3,700, 3,600이 나오니까 요 정도 선에서 박스권이라도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채팅창에 올라오다시피 다음 주 전망에서 제가 일정을 좀 짚어내긴 했지만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 FOMC 위원들의 발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표는 뭐 이런저런 지표가 있겠지만 지금 기다리는 거 누굴 기다리냐, 현금 100% 보유 신규주님 노리는 사람이면 7월 말까진 일단 관망하는 건 어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지, 주별로 보시면은 이번 주에 내 시드의 5%, 다음 주에 내 시드의 10%, 그 다음 주에 내 시드의 15%, 그 다음 주에 내 시드의 20% 요렇게 담겠다. 요 정도 담으면은 내 시드의 50%를 7월까지 나눠 담는 거죠. 요런 식으로 담으시면 되지. 왜냐면 저도 하이닉스를 4월부터 분할 매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할 매수의 끝 기간에 제일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살 때 5주 사다가 5주 10주, 5주 10주, 10주 10주, 5주 10주 이러다가 5주 10주, 20주, 10주 20주, 10주 15주, 10주 뭐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 이번에는 반등가냐 하면은 일단 단기로라도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리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는 전략, 지금 이미 싸니까 살만하니까 현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전략을 주별로 좀 짜시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7월에 우리가 뭐가 발표되냐 그러면은 7월 2주에 분명히 7월에 발표되는 데이터 중에서 7월 1주에는 6월에 고용 보고서도 나올 거고요. 이거 중요하지. 왜? 실업률이 진짜로 깎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파월이 했는데 실업률이 진짜로 줄었느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미국에서 감원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거지. 다음 주 주말에 나오니까, 다음 주 금요일 밤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이게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6월에 CPI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실적이 발표돼? 금융주 실적 발표되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는 고용 보고서와 CPI에 대한 데이터가 확인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빅테크 실적도 나올 거고 다 나오겠지만 마지막에 7월 마지막 주에 FOMC가 또 열리거든요. 중간중간 이런저런 데이터, 뭐 소비도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재고 데이터도 나올 거고 하는데, 그런 소비, 재고, CPI, 고용보고서, PMI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언제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또 뭐 0.75를 한 번 더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대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지금 대출 재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런 보고서가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버블이 얼마나 꺼졌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지금 일단 오늘은 뭐 좋은 분위기 보이고 뭐 올라가면 날라가면 땡큐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는 못 간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일단 딱히 연말쯤이면 한미금리 역전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이건 국장에 미칠 영향이 클까요? 무서워요 이게. 지금 오늘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도 잠깐 보고서 뉴스가 나온 걸 좀 확인을 했는데, 뉴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여전히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요거가 강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유로화는 요 정도, 엔화는 요 정도 떨어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원화는 요만큼만 떨어지느냐 요만큼이 떨어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기준금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엔화 보면은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라서 지금 엔화가 골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10년 동안 계속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제로금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엔화는 약세를 갔다가 강세를 갔다가 지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금리 역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돈을 번다 그러면은 금리 역전과 별개로 주식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채권의 금리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실제 채권 금리는 우리나라가 좀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이제 국채 시장에서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혹은 뭐 이자율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 나오는데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는 자산 시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채권 시장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게 한국채에 대한 신용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원화에 대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환차익도 생각을 하면은 0.5% 차이로 다 팔고 달러 살 거냐면은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분명한 조정은 발생을 할 겁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까지 걱정하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방구석에 앉아서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다들 다 맞추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 CPI가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어제 기준으로 연준에서 보고서 나온 거는 연말 기준으로 얼마 예상하고 있냐, 연말 기준 CPI를 4.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4.2인가 4.3이에요. 뭔 소리냐, 많이 안 떨어질 거란 얘기야. 지금 연준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계속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어제 나온
나온 거 기준으로는 연말 4.3%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뭐 누구는 또 3% 간다 얘기도 하고 뭐 3.9% 갈 수도 있다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CPI 2% 목표를 한다라는 건 올해는 달성 불가능.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CPI가 8.6%에서 4.3% 가면은 반토막이지. 이 정도면 반토막이지. 그 내년도는 오히려 올해 국제유가가 엄청 고공행진을 하니까 내년도 되면 오히려 야 이거 CPI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라는 걱정은 할 수도 있어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 낮춘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너무 파동이 크니까 너무 파장이 크니까. 근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준금리가 얼마가 가느냐 CPI가 얼마나 가느냐 이게 아니고 소비가 죽느냐 사느냐 인플레이션을 정말로 경제가 녹여내느냐 못 녹여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핵심 초점 키포인트로 삼으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렴한 건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못 녹여내고 여기서 충격이 받으면 한 번 더 빠졌다 가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녹여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 큰 왕사탕을 녹여먹듯이 천천히 녹여먹고 그 결국은 소화가 돼가지고 실적이 반영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급도 다 오르고 물건 가격도 다 오르고 그냥 돈의 가치 자체가 딱 떨어지고 나머지가 다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가격 자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경제 수준을 그냥 좀 평이한 상태로 맞추겠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단 다음 주는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중요 포인트긴 하겠지만 그러면 월화수목에 큰 이벤트가 있냐? 제가 생각하는 큰 이벤트는 오펙회의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회의는 지금 인플레를 낮출 수 있는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거고요. 이미 오펙에서 얘기하는 7월과 8월의 증산 일정은 나왔습니다. 지금 9월 증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오펙에서도 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5월, 6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산하는 속도 대비 7월의 증산은 6월에 얼마? 1.5배를 한다 그랬거든요. 왜 1.5배를 하느냐? 9월에 증산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에 꾸준히 증산하기로 했던 거를 9월 거 땡겨가지고 7월에 녹이고 8월에 녹여가지고 증산 빨리 할게요 라고 이미 발표는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우디를 방문한 바이든이 9월, 10월 증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좋게 나누고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면은 오히려 국제유가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펙 역시도 당장 중요하진 않다. 이미 어느 정도 결과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다음 주는 오펙회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미 사우디 방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음 주에는 딱히 걱정할 건 없는 시장. 이미 파월 형 얘기도 들었고 블라드 형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자넷 옐런 부의장 재무부 장관의 얘기도 들었고 바이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빅마우스들의 얘기는 일주일 내내 쏟아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계속 듣고 7월에 오히려 뭐 0.75 1%까지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주봉이 양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과대낙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별 이벤트가 없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그러면은 그래 많이 말고 S&P 500이 4천 턱주가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적당하게 다음 주 전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 수준.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주봉이죠. S&P 500. 여기서 뭐 얼마나 밀리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밀려봤자 5% 정도 뭐 10% 정도 그 정도 사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되 올라가도 5%에서 10%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가 됐든 또다시 뭐 박스권 얘기가 됐든 제가 요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요때 얘기는 딱 그거였죠. 요 정도 박스권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때문에 6월에 0.5% 연말까지 얼마 예상치상으로 한 2.5%에서 많이 가면 3%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준금리를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현금 자산이 최고이고 반등 포인트는 아직이다 이 정도. 그죠. 현금 자산이 최고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더 떨어진 이유 여기서 레벨 다운이 된 이유는 6월 FOMC 0.5%를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0.75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연말 목표 금리도 3.5에서 4%가 되니까 요것 때문에 레벨이 다운됐다 정도로 보시면은 조금 더 해석하시기에 명확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게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지기는 어렵다. 이미 곡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이미 금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국제유가가 고점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다시 120달러 위로 가지 않는 한 그리고 여기서 뭐 전쟁이 더 이렇게 유럽 대 러시아로 확전되지 않는 한 뭐 미국 대 중국의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여기에서는 더 빠지기는 어렵다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드 형이 금리를 빨리 올리고 인플레 꺾이면은 내려서 부양책을 쓴다고 했다. 4%
넘어가려나요? 라고 했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블라드 형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올해 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블라드 형이 12월 작년 12월 FOMC에서 369 12 FOMC에서 그 우리 점도표를 찍기 때문에 작년 12월 FOMC에서 유일하게 3.5% 찍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블라드 형이에요. 블라드 형이 요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12월 때 얘기했어요. 6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6개월 전에. 뭘 얘기했냐? 조지고 가자. 아니지, 조지고 가자가 아니고 조져야 한다, 살려야 한다 아닙니다. 그 조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월 지나고 3월 지나고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지금 6월이죠. 지금 6월에 파월 형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블라드 형을 믿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남들보다 6개월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형들은 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6개월 뒤에 이렇게 가거든. 1년 전 기준으로 이거 인플레 이런 얘기 했던 형이 블라드 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블라드 형이 조져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식이 고점 대비 이거 25% 30% 조졌잖아. 블라드 형 연준장 가나 그러는데 저는 아마 제임스 블라드 형이 몰라요. 다음 정권에서 이미 뭐 파월 형의 4년 연임은 확정이 났으니까 3년 반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다음에는 강력하게 후보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정치 싸움도 있기 때문에 뭐 블라드 형이 무슨 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블라드 형과 동일한 당에서 그 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블라드 형과 같은 당의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아마 강력한 후보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너무 장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 앞으로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음 주 주식시장 이렇게 갑니다.